예, 영남부 송국건 기자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방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건설업하고 유통업의 침체 때문인데요. 그동안 정부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지방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방 경제가 나쁜 것을 알고 있고 참 걱정하고 또 미안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방 경제는 과거에 건설과 유통 이 두 가지가 버팀목이 되어 왔는데 둘이 한꺼번에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돼서 참 걱정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에 있어서 건설업을 위해서 전국의 400군데에 말하자면 이 주택 개량 사업을 해서 지방의 중소건설업체들이 일감을 얻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거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 전통 시장에 대해서는 100억 원의 돈을 가지고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건설 문제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말씀하시고 또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첨가할 것은 지방에서 있는 분들도 이제 시대가 바꿔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가 바꿔진데 적응을 해야 합니다. 농업경제에서 산업경제로 넘어가는데 우리는 그때 적응을 잘 못해서 아시다시피 지난 100년 고생을 했습니다. 일본은 적응을 잘해가지고 말하자면 나중에는 그러한 그 엄청난 힘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지금 우리는 21세기가 결코 산업사회가 아니고 그리고 21세기는 여러분이 말씀한 대로 아까 같이 ITBT 정보산업과 지식산업 시대고 거기에 재래산업도 전부 이 정보하고 연결이 돼야 합니다. 조선소도 자동차도 모든 중소기업도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에 적응을 하고 동시에 너무 맞으면 지방에 가면 건설업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대구를 가서 그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과거에 20개 있던 것이 국민의 정부 들어서 그 규제 계획을 풀어주고 니까 갑자기 200개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시대가 말하자면 정보산업이라든가 혹은 관광산업이라든가 혹은 그 애니메이션 같은 영상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혹은 디자인이라든가 이 고부가 가치 도저히 이 건설업이라든가 과거의 그 전통 그 물류산업 갖고는 따라가지 못할 엄청난 고부가 가치 산업이 지금 있고 그건 지방 특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지방의 시장이나 도의사들이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런 것에 눈을 떠가지고 현재 있는 것에만 매달리지 말고 또 현재 이것도 최대로 맞으면 자기 하고 있는 일을 정보화시키고 계획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건설업 한 분들한테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건설 경기가 나쁜데도 외국 건설업체가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설업들하고 또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기 바란다고 하면서 건설교통부 장관과 산자부 장관이 간단히 몇 마디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방 건설업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년간 정부에서는 4조 5천억 원을 투입해서 전국적으로 40만 호에 이르는 노후 불량주택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이 서민층의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천안, 대구, 대전, 부산, 전주 등 이 지방의 6개 거점 도시에 단계적으로 신시가지를 개발하는 한편 지방의 주택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신규 주택 구입 시 양도세 또 취득세를 경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방의 개발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방의 개발 부담금 제도를 폐지하는 등 세제 지원과 함께 이 규제도 완화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구조 조정도 동시에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산업자원부 장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은 근대화된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이 지방에까지 파급됨으로 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객에 대한 그 서비스가 부족한 재래시장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면 실태를 조사를 해서 그렇지만은 재래시장의 지나친 위축은 지역 경제의 그 근거를 어렵게 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대책에 의하면은 우선 그 지방에 진출한 백화점과 할인점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고객을 너무 지나치게 유치하는 이런 것은 지난해 말에 법을 개정해서 거의 부작용이 없도록 금년부터 보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래시장 자체가 환경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 설비라든가 공동 창고라든가 화장실 등 이러한 그 설비를 새롭게 해주는 대책을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지방에도 정보 지식화에 맞추어서 시장이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전문 컨설팅 기관을 금년에 설치를 해서 지역별로 특성화에 맞는 거점 시장을 새로 설계를 해서 미래의 이 고객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재래시장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자금 지원과 세제상의 지원을 금년부터 대폭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곁들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저희 국민의 정부에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그 21세기형 산업인 광산업이라든가 생물산업, 신소재 이런 분야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별 특성에 맞춰서 배치를 하고 벤처기업 또 중소중견기업을 집중적으로 IT화하고 하는 지원을 해서 지역 경제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종합 대책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자 여러분들 질문이 많으시겠지만은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외신 쪽의 기자를 하나 더 받고 끝내겠습니다. 네. 일본 홋카이도 신문의 마세라고 합니다. 북한이 지금 한국에 대해 그 전력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실현된다면은 그 남북 경제가 더 강하게 그 결합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한편 그 국내에서는 그 반대의 목소리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국민을 설득해서라도 지원하시는지 그 어떤 조건이 그 준적되면은 그 전력 지원하시는지 그리고 만약 북측에서 이 전력 지원을 그 김정일 위원장 방한의 조건으로 해올 경우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먼저 그 김정일 위원장 서울 방한은 제가 평양 간 답방으로서 서울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오는데 조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분이 오면은 우리가 남북관계에 있어서 평화와 서로의 협력을 위해서 물론 경제협력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논의할 것입니다만은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건 없이 간 것과 마찬가지로 그쪽서도 조건 없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둘째 전력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고 한가는 민간 차원 지원인데 물론 그 지원의 준은 민간이 될 것입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은 국가 예산에 반영된 범위 내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북한의 수혜자인 북한의 희망도 충분히 참작을 하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력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보니까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그 전력이 갇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것은 양측이 기술적인 문제를 공동으로 검토하면서 이것을 말하자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합의된 바가 없고 이제부터 논의한다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금년 새해 첫 번 기자회견이니까 우리가 좀 서로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갈렸으면 좋겠어요. 나 여기 서 있으니까 안 바쁜 분은 와서 악수 한번 하고 가세요.